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촌생입니다. 제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로 놀러 오세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간단하게라도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영상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곳은 장안동 일대입니다. 장안동은 대부분 평지이고 대봉산과 중랑천이라는 자연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 관리 부재와 한정된 교통 환경으로 발전이 정체된 곳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장안동 일대는 발전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가 본격적으로 장안동 일대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동대문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영상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눈여겨봐야 할 곳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일대에 임장 가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안 삼거리 일대입니다. 이곳은 대봉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면목선 경전철 신규 역세권이 될 곳입니다. 그리고 동부권의 대표적인 유휴부지로 방치된 동부 화물터미널의 복합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장안 사거리 일대입니다. 이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도시정비 관리 계획이 부재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이 때문에 동대문구는 현재 이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장안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움직임이 있는 구역입니다. 오늘 다룰 곳을 보시면 주변에 4개의 지구 중심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농 지구중심, 장안평 지구중심, 그리고 중랑천 너머의 면목 지구중심, 중곡 지구중심. 이들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장안동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다룰 곳과 관련된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장안평 일대 정비를 통한 지역 중심지 육성 부분인데요. 여기서 장안동 사거리 남측 상업지역을 언급합니다. 상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죠.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며 장안로 이면도로의 학폭을 유도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장안로와 장안로 이면부에는 신축 오피스텔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도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 이면부에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가칭 장안 4구역으로 정비 예정 구역이었습니다. 땅의 용도는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하지만 2015년 9월 장안 4구역을 포함해서 총 27곳의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됩니다. 현재는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 노후도가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다시 생활권 계획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목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관리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면목선 경전철 신규 역세권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부 화물 터미널의 재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지역 물류 거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이용 시설인 동부 화물 터미널의 정비 사업을 통해 입체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랑천변 열린 경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주거지 관리를 언급합니다. 주거지 관리니까 저희 같은 투자자가 특히나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정비 사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전면 철거형 정비 사업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봉산 다심리공원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사가정로 다심리로도 중요한 도로이니 이 일대의 정비 사업을 건드릴 곳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장안동 일대는 1970년까지는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곳인데요. 당시 이 일대가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상습 침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장안동 일대에 도로, 상하수도, 택지를 조성했죠. 1979년에 장안시형 아파트 1905호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장안시형 아파트는 장안힐스테이트, 장안삼성 레미안 등으로 재건축되었죠. 영상 초반에서 제가 왜 동대문구가 본격적으로 장안동 일대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동대문구의 움직임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23년 3월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동대문구에서도 장안동 일대를 동대문구 관내 다른 동 대비 도시정비 관리가 부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변화 없이 장기간 정체된 장안동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특징에 맞지 않고 주거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시문에서도 가업의 배경으로 여건 변화에 대한 관리 방안 미비와 교통체계 불편 등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상권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개발 수립과 도시관리 방안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죠. 특히 가압지 시설을 보시면 노후 저층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개발 방안 마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분명 동대문구는 앞으로 개발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랑천 주변 가로 환경과 보행 동선 체계 개선과 장안평역 면목선 역 주변의 보행 환경 개선 부분도 잘 봐야 합니다. 생활권 계획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가정로, 다침리로, 장안로의 도로 개선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공간 범위를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보시면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순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진행 속도가 빠를 곳은 아무래도 1차로 표기된 구역이겠죠. 그리고 사실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영역이지만 사실 장안동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굳이 전농동, 희경동, 다심리동의 노후화된 일부 지역도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왜 굳이 이 일대 또한 포함시켰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룬 다심리동, 전농동 일대를 돌면서 생각한 부분과 매칭시켜서 잘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카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안사거리 일대의 중심지 기능 강화 부분을 강조합니다. 현재는 별도의 관리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통일감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임장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대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로 환경 개선 부분도 언급되는데요. 생활권 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장안로 이면도로 보행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실제로 임정해보면 장안로 이면도로는 굉장히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면부는 차량과 보행의 구분이 없어 보행 환경이 열악한데요. 따라서 이면부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 공간을 확복하고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안사거리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안사거리 일대는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대규모 상업지역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신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역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장안 삼거리 일대의 배봉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이어 장안로 일대는 모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장안로 일대를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북측의 준주거 지역 또한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불허 용도가 특히나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용도로는 업무, 근생, 판매, 문화, 집회, 관광 숙박시설로 지정하여 권장 용도에 따라서는 상한 용적률을 제공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안 삼거리 일대의 배봉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07년 1월 18일 변경 결정 고시문이 발표된 이후로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권 계획에서도 경전철 신설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검토가 언급되는데요. 재정비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선변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이 불어됩니다. 다만 보시면 복합 용도는 제외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복합 용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일대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영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자 할까요? 현재는 낮은 개발 밀도와 높은 노후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역세권 및 동부 화물터미널의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중심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 상업, 주거,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사가정로변은 연속된 고층 고밀 경관을 형성을 통해서 가로 활력을 추가하고자 하며 250m 역세권 내의 환경정비 부분에서는 역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부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곳은 1979년부터 물류터미널로 문을 연 뒤 서울의 동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단순 차고지로 방치되어 동부권의 대표적인 유휴부지로 여겨졌었죠. 그리고 이 일대를 현재는 물류, 여가, 주거,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10월 19일 이 일대는 복합 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및 물류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준주거 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도 변경되었죠. 근린상업지역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 통상업지역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 준주거지역은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은 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최고 높이 10m 완화 적용되었다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물류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주거와 업무,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경전철 역세권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수변시설 정비와 보행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장안 삼거리 일대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장안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984년 6월 준공되었으며 31평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456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7월 10일 조합 설립인가 2023년 1월 12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을 보시면 주민과 공유하는 보행축 확보를 통해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실현을 위해 특례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 동 임대 105세대를 포함한 746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23년 9월 14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 나왔으니 조만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안동 일대 저층주거지를 다루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영역에서 장안동 일대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정비 추진과 역세권 관련 적극적 사업을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합니다. 신속한, 적극적이라는 문구 눈에 띄시나요? 여기서 동대문구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느끼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개선시키고자 할까요?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역시나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블럭 단위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개발로 신속통합기획, 소규모 개발로는 모아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언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정비의 순서도 중요하겠죠? 동대문구는 과연 어떤 블록을 제일 먼저 건드릴까요? 이 부분도 사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대문구에서는 어디를 제일 먼저 건드릴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장을 통해서도 해당 구역이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먼저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 신통기획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어떤 구역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